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할 책 리뷰해주는 부킹클럽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메뉴 소개 시작합니다. 1부, 이주는 왜 일어나고 이주자가 누구인지. 2부, 한국에 사는 이주자들의 삶의 모습. 3부, 이주가 왜 우리의 문제이고 다문화주의란 무엇인지 알려주겠습니다. 화이트워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원작의 캐릭터 설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행태를 말하는데요. 할리우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한국의 영화계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진짜? 영화 범죄도시나 청년경찰에서 조선족을 폭력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면서 아주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었죠. 한국의 주류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이주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진짜 목소리나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주자들의 모습을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다닐 때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한국의 교과서나 교육 매체에서는 이주자가 누구인지, 왜 이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며 어떻게 한국 사회의 기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또 기여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서 배울까요? 저도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요. 올림픽 등 세계적인 경기가 열릴 때마다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거 너무 신나잖아요. 하지만 분명 외국 국적인데 한국계 선수라고 무조건 좋아하거나 무조건 응원하고 외국에서 기아에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문화 좀 노한 거 아니야?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이 책을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집을 떠나니까요. 준 13,600원. 땡. 준 15,600원. 땡. 형 14,000원. 땡. 준 83년. 땡. 아 이거를 모르시죠? 무 86년 땡. 형 91년. 땡. 에요. 그래서 이건 모를 수가 없죠. 미얀마입니다. 땡. 준 네팔. 땡. 이거 진짜 몰라요? 준 시리아. 땡. 형 이집트. 준 콩고. 땡. 힌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형 케냐. 땡. 무 리비아. 땡. 준 잠비아. 리비아? 리비아? 뭐? 아 제목이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났는데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게 모두 집을 떠난다. 지금 집을 저도 떠나 있고 네, 이 책의 부제는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라고 되어 있고요. 아, 국내에 이제 이주자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호 형, 이주자가 뭐예요? 이주자.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 이주자겠죠? 네.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했듯이 저도 학교가 집이랑 멀어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에 어디에나 있는 그 사람들에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확하시네요. 국어책 반응 뭐죠? AI인 줄. 네. 제목이 참 문학적으로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머릿말이 보면 이제 집 떠난 자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제가 직접 이주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조선족 동포분 아니면 베트남 변호 이주 여성분.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알고 있는 걸 보면 사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가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 김현미 교수님, 저자님께서 직접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직접 들은 걸 담은 거라고 해요. 거의 10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면? 일단 챕터 1에는 이주의 현실과 배경. 그쵸. 그러니까 이주자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많이 있으며 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주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게 되어 있고 네. 챕터 2는 뭐죠? 챕터 2에는 이제 김현미 교수님께서 많은 사례들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주자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챕터가 바로 2부입니다. 네, 그리고 챕터 3, 챕터 3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목이 이제 국민국가 너머의 시민권을 향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되게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네. 그냥 나도 모르게 뭐랄까 이 조선족 동포분들은 이렇게 영화에서 너무 안 좋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왠지 좀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더 막연히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폭력적일 네. 것 같고 또 괜히 시비를 걸 것 같고 그렇죠. 네.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 보면은 막 조선족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준호 형은 조선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든 게 있어요? 아니면 겪은 거? 저는 근데 중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제가 중국 음식 엄청 좋아해서 뭐 덩치 커요. 많이 먹어서 중국 음식 먹으러 건대 그 뒤쪽 가면은 거기 중국인 거리가 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조선족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국집 갔을 때 딱 중국어가 들려주면 또 그게 맛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그래서 저는 편견 없어요. 네. 뭐야? 영화에서도 그렇고 조선족 하면 되게 약간 무섭다. 약간 그런 이미지 있는 거 알아요? 대림동 같은 데도 무서워서 못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딱 생각하면 생각 드는 건 좀 그래요. 안 가봤죠? 네, 가본 적이 그러니까. 없죠. 미디어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억 남았던 거는 이렇게 조선족 동포 분이잖아요. 결국 그냥 뭐랄까 한국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도 같이 쓰고 이분들이 이제 그 책의 사례를 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기억나세요 혹시? 네, 당연히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네. 그 런던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국보다 차별을 덜 당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런던도 막 되게 차별이 심한 동네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같은 동포라는. 근데 거기에서 받는 그런 다르게 보는 시선과 아예 런던에서는 사실 이 조선족이든 뭐든 다 이민자로 볼 테니까 다르게 보는 거라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차이가 덜하다고 해서 좀 되게 좀 그건 난 그것도 그래요. 분이잖아요. 네, 마산. 옛날에 조선족 분들이 원래 경상도 분들이 많이 올라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원래 경상도 출신들이 많이 저희 간도랑 이 중국 쪽으로 그때 넘어가셔가지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뿌리는 그렇게 되는. 형 송나라 송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송나라 송. 오. 왜요? 왜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송나라 할 때 그 송나라예요. 네. 중국 음식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뿌리가 있는. 이 편견 아니에요 이거? 네, 또 이주자 하면 난민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그렇죠. 여기 책에서 보면 145조 이제 난민은 자국의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외국인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난민 이슈가 한국에서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네. 제주도 난민도 많고 해서 국내 여론은 뭔가 이제 이슬람 국가에 대한 그런 약간 되게 위험한 이미지? 반감. 네, 반감. 그런 혐오 정서 이런 게 참 좀 위험하다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깊은 이해가 있으면 진짜 이유가 있어서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런 이미지만 갖고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이 싫어서 그 나라를 피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슬람이라고 또 욕을 한다고, 이슬람 국가에서 왔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외부인이니까 경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죠? 우리가 보는? 보통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미국 9.11 테러나 테러. 약간 위험하고 되게 낯설고 그런 이미지가 크죠. 그리고 그 이슬람 경전에서 코란? 네, 코란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SNS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정서가 많이 퍼져 있지 않나. 그거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페이크 뉴스처럼 페이크 코란이라 그래가지고 코란 내용을 되게 공격적이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 진짜인 것처럼 되게 공격적으로 뽑아놨대. 보기만 해도 완전 다 테러리스트처럼. 뉴스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코란 내용 그렇지 않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이슬람의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 집에
찾아오는 외부인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죠. 예. 제주도 뭐 얘기를 해봐도 시리아 난민들이 왔죠. 예멘인가? 예멘 난민. 예멘 난민들 200명인가 들어왔죠. 500명. 네, 500명. 500명? 500명. 500명? 네. 근데 사실 전 진짜 네. 저희 집 근처에 그런 분들 살고 계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난민이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도 막 엄청 막 몇만, 몇십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대비를 못해서 그렇지 500명 이렇게 왔다고 되게 반응이 컸잖아요, 언론에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무서워할지, 아니면 어떤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관심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유보된 삶이라는 게 네. 여기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죠? 유보된 삶에서 지속 가능한 삶으로. 유보된 삶이라는 게 이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으로서 이제 한 나라에 정착을 했는데 인간답게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네, 일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지위까지 생각해줄 수 있는 사회, 네, 아니, 안전망을 늘려가는 사회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유보의 삶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뭔가 취업을 하려면 뭔가 유보하고 이게 많은데, 예. 왜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쟤들 그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 남들이 시선이 쓰이잖아요. 저 이런 생각 잘못된 건가요? 근데 정말 뭐 어려운 그렇게 일이네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뭘 하든지 힘드니까 뭐 나만 살려고 해봐야 안 되니까 서로 힘든 사람끼리 돕자. 그러면 좀 그나마 좀 살기 좋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가? 저는 오히려 더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오. 그러게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전체를 읽으면서도 참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런 새로운 방법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참 독특하잖아요, 사실. 네. 언어도 우리만의 언어를 쓰고, 사실 인구로 따지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뭔가 단일 민족이고 이제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외부인에 대한 더 배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단일 민족 아니라니까요. 저는 송나라 송 중국에서 네. 중국 분이시죠. 맞아. 거의 하지만 되게- 우리도 단일 민족. 네. 누가 100% 한국인인가? 네, 외모를 보면 누가- 정말 각지에서 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네. 그쵸. 이렇게 어떻게 뭐- 섞였을지 누가 네, 알아요. 아랍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약간. 근데 그 유보된 삶이라는 게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주자뿐만 아니라 살고 계신 분도 같이 그거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알아들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 어쨌든 이주자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자기 삶을 못 누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 제주도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그쵸. 무서워하니까 솔직히 약간 밤에도 막 나가기 좀 어렵고 약간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못 살니까. 그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봤을 때 결국에 같이 살아가는 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어떻게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래야 서로 이제 피해보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결국에 공포심이잖아요. 네. 되게 이주자도 새로운 곳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은 되게 적대적이지.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결국 공포니까 이 판을 잘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할 일이. 판을 좀 약간 같이 좀 그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눈으로 누가 왔는지도 보고 약간 소통도 하고 그런 판을 잘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의견이 참 다 다른 것 같네요. 제목이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잖아요. 중무는 혹시 어디 떠나고 싶은 곳이 없어요? 아, 떠나고 싶은 곳. 항상 저는 떠나고 있죠. 어디를 그렇게 떠나요? 저는 정신이 떠났나요? 정신이? 아, 준호 형은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는 여행 많이 다녔죠. 혹시 외국에서 뭐 차별 이런 거 겪은 적 없어요? 근데 저는 근데 사실은 좀 말하기 민망한 게 많이 다니긴 했지만 여행이라서 아무래도 뭐 그래도 40 며칠씩 뭐 다녀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당했어요.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은 엄청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